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나누리병원 송금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척추수술,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 수술하고 내시경 수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요즘 내시경 수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게 사실 실상이 어떤지 의사들이 아는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척추 수술은 뭐 크게 이렇게 6가지 제가 적어 놨는데요. 추간판 탈출증 같은 병에서 디스크 제거하는 수술, 그 다음에 협착증에서 신경감압 수술, 그리고 이제 척추뼈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뼈를 많이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는 고정 수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공 디스크 수술이 있습니다. 인공 디스크 수술을 요즘은 허리는 거의 하지 않고 목에서는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척추가 많이 틀어지거나 많이 휘거나 이런 변형이 심할 때 하는 변형 교정 수술이 있는데, 이때도 이제 유합 수술이 필요합니다. 척추 골절이 있을 때 간단한 시술을 하기도 하고, 뼈가 어긋나거나 신경이 다치거나 하면 또 고정 수술을 하기도 하고, 척추에서도 감염이 생기고 척추뼈나 신경에 종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수술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척추 수술이라는 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뭐 옛날부터 하던 척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현미경 수술이 있고,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척추 수술 사진을 보면 저렇게 이제 수술하시는 분이 있고, 옆에 도와주는 분들이 한 2-3분 있게 되고, 그래서 수술 부위를 째고 좀 안쪽을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절개가 크고, 우리가 이제 디스크 수술이 처음 시작된 게 90년 전이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요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하던 일반적인 수술을 요즘은 디스크나 협착 간단한 수술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요즘도 나사모 박는 수술 같은 큰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현미경 수술을 보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확대해서 보면서 하는 수술인데, 이게 수술을 하면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하는 사람도 봐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봐야 되는데, 절개가 작으면 둘이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밝게 확대해서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잘 보이고, 밑에 사진 보면 2cm 정도 아주 작은 절개로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발달된 내시경 수술이 있는데, 보면 내시경을 넣어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화면을 통해 보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 절개가 더 작아지고, 그리고 이제 상처도 적고 손상도 적은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적게 째고 손상을 덜 주는 수술을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사진 보면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밑에 사진 보면 이제 내시경을 넣고, 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죠. 한쪽으로는 드릴이나 뭐 다른 기구들을 넣어서 수술을 합니다. 먼저 현미경 수술을 말씀을 드리자면, 부분 마취, 이제 척추 수술에서는 하반신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하고요. 절개는 한 2.5에서 3cm 정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를 작게 하고 아주 시야가 밝고 고베일러 확대해서 수술을 하니까 신경 손상 같은 것도 적고 아주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2일 뒤에 퇴원한다. 근데 2일, 수술 다음 날 퇴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병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입원비가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해서 2일 정도 쉬고 퇴원을 하고 3-4일 있다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검증된 수술법이다. 뭐 척추 수술에서 골든 스탠다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척추 수술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현미경 수술이냐, 내시경이냐, 아니면 크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현미경 수술할 때는 이렇게 절개를 하고, 깊이 이런 기구를 넣고, 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견인, 리트랙터라는 것들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카스파 리트랙터라는 건데, 이걸 째고, 이제 안에 넣어서 좀 벌려서, 현미경을 보고 그 안으로 기구를 넣고 아니면 석션이라고 해서 뭐 피를 뽑아내는 기구 이런 것들을 넣고 아니면 신경을 이렇게 좀 보호해서 당겨서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넣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체형이 다 다르고 깊이가 다르니까 다양한 깊이의 기구들을 준비를 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뭐 이런 세트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근에 저희가 한번 주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한 8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에 쓰는 기구나 장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현미경 신경 감압 수술 보면 이제 왼쪽에 보면 협착증이 두 마디에 심한데 뒤로 좀 절개를 해서 협착된 신경을 다 뚫어준 MRI 사진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잘 된 수술이고요. 그래서 신경 감압, 디스크 제거 수술. 우리가 이제 최소 침섭 수술은 두 가지, 척추에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신경이 눌리는 걸 뚫어주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있는 부분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면 신경 주변에 감압을 하고 디스크를 꺼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척추 수술은 피부에 국소 마취나 부분 마취를 한다. 그래서 그런 마취를 하고 절개가 더 작아졌습니다. 한 1cm 정도 절개를 하고 수술 후 다음날 보통 퇴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단방향이라 그래서 내시경 들어가는 구멍이 하나인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방향으로 요즘 많이 선전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척추 수술에서 이제 뒤쪽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단방향이 있고 양방향이 있습니다. 각각 조금 장단점이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에서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이런 병하고 그 다음에 신경관이 많이 좁아진 협착증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제거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미경 수술이 있고 내시경 수술이 있다. 내시경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후측면 도달법이라는 내시경 수술이 있고 후방 도달법이라는 내시경 수술이 있는데 후측면 도달법을 먼저 시행하게 역사상 저거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후방 도달법은 조금 그 뒤에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현미경 수술은 이제 디스크가 크게 터져 있고 만약에 이제 이런 디스크가 석회화를 동반하고 있거나 그러면 뒤로 좀 째고 현미경을 보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방, 추궁관 도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척추 구조물에서 뒤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추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후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이 이제 보행에서 보면 이게 뒤에 있는 추궁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궁, 추궁 사이에 인대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황색 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치면 안에 신경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신경 앞으로 디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측방은 이제 요 옆으로 보면 신경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 나오는 옆으로 들어가는 후측방 도달법이 있습니다. 후측방.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뒤로 들어가는 방법하고, 옆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양방향 내시경은 뒤로 들어가는 방법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후측방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국소 마취, 피부 마취하고 안에도 좀 마취를 하는데요. 하반신 마취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 구조물 손상이 거의 없다. 근데 국소 마취를 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신경 가지 나오는 옆으로 이런 내시경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하반신 마취를 다 하면 들어갈 때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혹시 다리 쪽으로 당기거나 심한 통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여쭤보면서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림이고요. 처음에 내시경을 넣기 전에 이제 주사바늘을 찌르고 거기 안전한지 확인을 하면 거기다 이제 마취를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좀 넓히는 기구를 넣고, 그걸 통해서 내시경을 넣고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뭐 캔빈이라는 의사가 처음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뒤에 있는 신경관하고 옆에 신경가지 사이 이 안전한 공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엑스레이 보면 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수술장에서 방사선을 보면 사진을 보면서 하는데 되게 조심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측방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소 마취만 하고 절개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런 어떤 시암이라는 투시, 방사선 투시 기구를 보면서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위치 같은 걸 체크하고 깊이 같은 걸 보면서 하는데, 수술하다가 이런 이제 터진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 환자도 느낍니다. 다리가 많이 편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수술이고요. 안전하고, 제가 작년에 한 수술인데요. 디스크가 크게 터져서 신경관이 많이 막혀 있는데 수술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터진 게 다 제거가 됐고, 장점이 이제 요 안에 있는 디스크 거의 손을 안 대는 수술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 후방으로 있는 인대나 이런 조직을 거의 손상을 안 줍니다. 수술하면서 사실 이 뒤에 신경을 보지 않고 하게 되거든요. 이 뒤에.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수술인데, 문제는 디스크 모든 환자를 이걸로 할 수는 없고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제 보통 좀 젊은 나이고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게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이 흐르거나 아니면 디스크 스퀘어 같은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일부 제한적인, 연세 드신 분들에서는 좀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인데요. 이 환자도 수술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너무 도저히 잠도 못 잔다 이렇게 해서 왔던 분이고, 잘 제거가 된 사진입니다. 그 다음 후방,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은 이제 양방향 이런 게 이제 후방으로 하는 건데, 이건 좀 다릅니다. 국소 마취로는 어렵고, 하반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측방하고는 달리 이렇게 신경을 좀 제치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을 하려면 뒤에 있는 인대나 뼈를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직 손상이 있는 거고, 신경을 좀 제치면서 하는 거라 좀 아무래도 신경 손상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미경 수술하고 달리 이 내시경이 들어가는 통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디스크를 사실 안쪽에 불안정한 걸 다 제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재발 같은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시경이 있고
기구가 들어가서 터진 걸 제거를 하는데, 그리고 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공이 있고 안에 있는 황색 인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째거나 제거하고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크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협착증 같이 신경이 많이 눌리는 병에서도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서 신경 주변에 이런 신경을 누르는 인대나 뼈들을 제거하는 모양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신경이 보이고 디스크 튀어나온 것도 보이고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신경을 좀 제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병의 수술 방법 결정에서 어떤 수술로 시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주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과정은 아니고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수술을 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이제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는 수술이 제일 좋은 수술이거든요. 근데 수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의사들이 외래에서 뭐 잘 안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고생을 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고, 왜냐하면 신경 주변에 뭔가를 제거하거나 조작을 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수술하면서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수술 후에 또 피가 고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팔다리 수술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압박붕대 같은 걸로 감아 놓으면 피도 별로 안 나고 고이지도 않고 또 좀 고여도 문제가 없는데, 척추는 피가 고이면 신경을 눌러서 마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피가 안 고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장치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아픈 사람들은 이제 신경 감압이 부족하게 됐거나 또 잘 몰라서 내지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뼈를 많이 잘라내거나 그럴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간판 탈출 쪽에서는 재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 수술에서는 뭐 한 교과서적으로는 5% 10% 얘기를 하는데, 내시경은 사실 재발이 더 많습니다. 네? 재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감염이나 마취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환자의 어떤 뭐 전신 상태나 병 상태, 디스크나 협착증 정도 몇 마디의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어떤 수술이 좋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의사들이 사실은 한 가지 방법으로 다 수술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현미경은 현미경 수술 좋아하는 사람 현미경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내시경 수술하는 의사들은 내시경으로 다 한다 뭐 이렇게 막 홍보하고 실제로 내시경으로 다 하는데, 이거는 내시경으로 하기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도 내시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손상이 왜 생길 수 있냐 보자면, 그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디스크가 크게 터져 나와 있는데 다 신경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를 제거하거나 디스크를 제거할 때 이렇게 신경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면서 손상된 사진들을 보자면, 이렇게 신경막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뼈 같은 인대 같은 걸 뜯는다고 뜯었는데 막이 뜯긴 경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막이 뜯겨서 신경 가지가 보입니다. 뭐 심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이제 시간 지나면 다 나으니까 괜찮은데요. 밑에 사진 보면 이제 막이 뜯기고 신경 가지가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좀 손상된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신경 줄기하고 이제 가지 나가는 부분에서 또 좀 막이 다쳤고, 이런 일이 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막이 손상되거나, 그 신경막 손상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위에가 내시경 수술이고 밑이 현미경 수술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현미경 수술은 보통 2명이 하거든요. 이제 수술하는 의사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수술하는 의사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손 4개가 수술하는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술을 하면 우리가 필요한 디스크 제거하는 동작도 있고, 피가 나오면 피를 좀 빨아내는 그런 석션이라는 걸 잡고 있기도 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은 신경을 이렇게 좀 제쳐서 작업하기 편하게, 아니면 신경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내시경을 가만히 보면 혼자서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두 손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서 사실 신경을 보호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많고 굉장히 더 조심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손상에 조금은 취약하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이 있지만 명백히 그런 뭐 단점이 있는데, 물론 잘하는 의사들은, 경험이 많고 숙달된 의사들은 뭐 신경 손상 거의 없이 수술을 잘 하지만,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다 잘하지는 않을 수 있고, 잘하는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출혈. 그러니까 신경 주변의 혈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다 보면 피가 날 수 있는데요. 이제 피가 좀 나면 시야가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피가 많이 나면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현미경 수술은 뭐 별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피가 많이 나서 도저히 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저럴 때 지혈시키는 그런 제품들을 써서 이제 눌러 놓고 내시경 빼고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체질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다 예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전에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자면, 이제 제가 본 환자 중에 타병원에서 이게 척추 전방적인 전이증이고 신경 압박이 엄청 심합니다. 뭐 물론 미리 수술했어야 되는데 참다가 수술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내시경으로 했는데, 내시경으로 하고 나서 MRI 보니까 감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프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일인가 있다가 재수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재수술해서 감압을 다 했는데, 이분은 저번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나사못이 잘못 박혀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수술한 거 보면 이게 척추경, 이게 수술할 때는 앞과 뒤를 연결한 이런 척추경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나사못을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척추경을 벗어나서 나사못을 박아서 뭐 다리 마비가 오고 회복이 안 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도 오셨었는데, 이제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뭐 간단하게 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별 문제 없을 수도 있는 환자가 지금 뭐 한 4월이니까 2달, 3달 뭐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마디의 복잡한 척추 문제는 사실 내시경보다는 현미경이 낫다. 이거는 제가 치료한 환자인데요. 그러니까 척추 내시경으로 아주 대가라고 유명한 분한테 수술을 3번을 받았습니다. 3번 받아도 너무 아프고, 뭐 다리 제대로 못 쓰고 도저히 뭐 잠도 못 잔다 해서 오셨는데, 보면 신경관 쪽으로 디스크도 뭐 굉장히 크게 터져 있고, 신경구멍도 많이 막혀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단면도 보면 이쪽으로 수술했는데 디스크가 재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협착도 심하고. 결국은 수술을 크게 했거든요. 많이 좋아져서 퇴원하셨는데, 저분도 만약에 이제 처음에 현미경 수술을 했으면 또 이렇게 뭐 재발이나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고, 뭐 고생을 덜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 수술만으로 다 고친다 이런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간판 디스크 수술에서는 이런 내시경 수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2가지가 있고, 현미경 수술이 있다. 그래서 이제 후층방 수술은 보통 젊은 나이에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주 굉장히 좋고, 재발도 잘 안 하는데요. 뒤로 하고 복잡하게 디스크가 터지고, 연세가 드시면 이 디스크 내부가 굉장히 많이 상해 있거든요.
그러면 불안정한 걸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현미경과 달리 뒤로 내시경으로 하면 이 안에 걸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불완전하게 제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좀 재발이 많을 수 있다. 이게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신경막이 손상이 되거나 부족하게 신경감압이 돼서 재수술을 하거나 재발하면 내시경 수술, 현미경 수술하다 이렇게 되면 현미경 수술로 보통 해결을 하면 되는데 내시경으로 수술하다 문제가 생기면 신경막 같은 게 많이 다치면 사실은 현미경 수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현미경 수술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하고 지내다가 디스크가 재발하면 또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미경 수술이 안전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시경 수술이 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는 병원의 홍보 글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병원마다 홍보를 하고 많이 좀 환자를 유치를 하고 해야 되니까 뭐 열심히 이런 활동들을 하십니다. 근데 현실을 이제 상황을 잘 아는 의사들이 보면 좀 이건 좀 과장이 심하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양방향 뭐 수술하는 거 보면 근육 손상이 적어 수루 통증이 적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또 꼭 그렇지 않다. 왜냐면 근육 손상이라는 것도 또 현미경 수술은 이제 절개해서 근육을 이렇게 좀 제쳐서 수술해서 손상이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시경은 원래 내시경이라는 것은 무릎이나 이런 공간이 있는 관절에서 주로 하던 수술인데 척추는 뒤에 공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야 돼서 사실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면 근육을 막 태우고 이렇게 근육 손상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꼭 옳지는 않다. 그 다음에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으로 확대해 보면서 하는 수술이라 수술 시간이 단축된다. 내시경 수술이 현미경 수술보다 거의 뭐 무조건 수술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게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기계를 고친다 할 때도 뭐 바느질을 한다, 뭘 한다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내시경은 통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거든요. 제약도 많고 이것도 사실 과장이 많다, 심하다. 그 다음에 물을 주입하면서 하는 수술이라 수술 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세척 등의 술기가 필요 없다. 세척하는데 뭐 사실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것도 뭐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적은 상처, 짧은 수술 시간으로 감염률이 낮다. 짧은 수술 시간도 아니고 현미경 수술이라는 게 사실 현미경 수술도 감염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이 심하다. 근데 좀 이제 다른 병원에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심적인 병원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양방향 수술의 단점을 이렇게 다 적어 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재발률이 더 많다. 이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짧다. 짧다는 건 또 그만큼 뭔가 그걸 잘하는 의사 수도 적고 누구나 처음 신참들이 하는 수술일 경우가 많고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근막 아래 구조물의 손상 이게 뭐 양방향 수술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서 다 시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연히 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취에 대한 부담이 좀 많다. 그 다음에 내시경 수술하면 이제 물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씻어내면서 하는 거라 물의 압력으로 뇌압이 올라가거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 놓은 병원들도 있는데 과장이 심한 병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결정하거나 선택하는데 좀 오해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는 병원들의 주장, 뭐 자세히 보면
부분 마취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고령 및 만성질환 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다. 뭐 현미경 수술도 다 가능합니다. 마취도 똑같고요. 두 번째로 구멍만 뚫어서 하는 수술이라 수술 시간이 단축된다. 사실은 수술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야도 좋지 않다. 현미경 수술이 시야가 훨씬 좋습니다. 아까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훨씬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현미경 수술에 신경 노출이 적어 유착 발생률이 낮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유착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면서 피 나고 할 때 그 고주파로 많이 지지거든요. 그 열 때문에 좀 아마 어느 정도 손상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체질 문제로 내시경 수술한 거 들어가 보면 유착이 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복잡한 환자 재수술했던 환자도 보면 유착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시암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많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수술할 때 이제 척추 수술은 이런 시암이라는 기구를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수술하면서 척추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주사기나 기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시암이라는 장비인데 내시경을 넣거나 뭔가 조작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이 기구나 장비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보자면 이 시암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그래서 어떤 방사선 노출이 사실 현미경 수술보다 많고요. 그래도 뭐 사실 환자한테 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유압 수술을 한다. 이거 많이 요즘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사실 방사선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시경 수술할 때도 세게 되고 이 나사못을 받고 뭐 이런 케이지라는 걸 넣고 확인하고 할 때 계속 시암을 이 방사선을 찍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되면 방사선 노출이 많다. 이렇게 일반적인 유압 수술은 가운데로 길게 째지만 뭐 이렇게 4개로 쨌고 뭐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연결하면 사실은 째고 한 거하고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방사선은 엄청 많이 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실 병원에서 얘기를 안 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크게 뭐 환자한테 해롭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 위험이 적고 신경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출혈로 아까 말씀드렸죠. 시야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신경 손상 가능성이 뭐 현미경 수술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시야도 좋고 여러 가지 기구를 쓰는데 용이한데 내시경은 그런 게 제약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시야가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정상 디스크를 최대한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추간판 탈출증인 경우 정상 디스크가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고 안쪽이 불안정하면 터진 것만 제거하면 재발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안쪽을 제거하는데 좀 취약하기 때문에 재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젊은 나이에서 하는 후청방 내시경 수술은 이제 안쪽 디스크도 어느 정도 정상이고 해서 그 경우는 이게 말이 됩니다. 근데 뒤로 하는 양방향 디스크 제거 수술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변 척추의사들한테 아니면 병원 간호사나 뭐 수술장 직원들한테 당신이나 어머니가 디스크 수술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 받을래 하고 내시경 수술하고 현미경 수술을 물으면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현미경 수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타 병원에서 내시경 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환자들도 가끔 오거든요. 그 현미경 수술하고 심하게 문제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앞으로
물론 내시경 수술로 우리가 이제 발달해 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지만, 조금은, 작게 째는 대신에, 예, 이런저런 문제가 사실은 조금 더 많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 챗 GPT에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주의 소멸 시나리오가 뭐가 있나 이러면 쫙 나오거든요. 정답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척추 수술에서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 중 어떤 수술이 더 결과가 좋은가?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척추 수술에서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은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병변의 특성에 따라 어떤 수술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얘기하는 이 수술이 최고다, 양방향 디스크 수술이 최고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이제 뒤에 들어가서 보면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현미경 수술 말씀드렸죠. 고배의 현미경이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여러 종류의 병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절개가 크다. 회복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거는 절개가 아까 1cm, 2.5cm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회복 시간도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내시경 수술 보면 절개 부위가 작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짧을 수 있다. 단점 써놨죠. 현미경 수술보다 시약교가 어려울 수 있다. 특정 병변에만 적용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숙련도가 필요하다. 이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을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발표된 논문 같은 걸 보고 인공지능이 공부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논문 같은 것도 내시경 수술 최근에 하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조금은 좋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내시경 수술이 보통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보통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훨씬 좋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현미경 수술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사실이고요. 특정 병변.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로 다 하는 의사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이제 결론을 보면 작은 디스크 탈출이나 국소적인 병변에는 내시경 수술이 더 좋을 수 있고 복잡한 경우는 다발성인 경우는 현미경 수술이 좋다. 그런데 개별 환자의 상태나 병변의 종류 그리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경험과 기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시경을 되게 잘하는 의사도 있거든요. 그 내시경을 잘하는 의사하고 현미경을 잘하는 의사라고는 사실은 현미경 수술 받을래 이런 의사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 중에 어떤 수술이 더 안전한가 보면 환자의 상태나 수술자, 의사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복잡한 척추 구조 문제나 큰 병변의 경우는 현미경 수술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사들이 처음부터 다 수술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러닝 커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구를 만들든 고치든 농사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똑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서 실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내시경 수술을 잘하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잘하는 의사도 있지만 만약에 혹시 이제 그렇게 썩 숙련된 의사한테 걸리면 좀 고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 방법의 결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100%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어떤 수술을 권할 때 무조건 어떤 수술을 환자가 고집해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미경 수술을 주로 하고 후측방 내시경 수술도 꽤 하는데 후방, 양방향 수술은 많이는 안 하거든요. 해봤지만. 근데, 저보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 해달라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환자 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수술 잘한다고 홍보하는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 네, 이거는 제 생각이고 척추 수술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또 저런 병원들이 되게 요란하고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환자의 건강 상태나 증상, MRI 검사 소견에 따라 환자한테 맞는 최적의 치료를 시행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의사나 환자나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 협착증이나 심하지 않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내시경 수술도 결과가 좋을 수 있다. 네, 결과가 좋고요. 모든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좋은 환자한테 잘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잘하는 의사들이 잘하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마디를 수술하거나 복잡한 병인 경우는 현미경 수술이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대부분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면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척추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 답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불타는 군고구마님, 고구마가 불이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불타는 네. 현미경 수술은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금액은 병원마다 다르고요. 네. 비급여 재료를 뭘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재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에서 10%, 또 수술 잘하는 의사가 하면 사실은 한 1, 2%, 예, 거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템님, 작년 7월에 심한 통증으로 추간판 탈출로 한마디 현미경 수술했습니다. 헬스 수영해도 되나요? 벌써 이제 7년 후 허리가 약해져서 추간판 탈출 1년간 쉬었다. 무리하면 재발. 예, 헬스 수영 다 해도 되고 일도 다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죠. 재발하더라도. 그리고 수술 잘하면 재발 잘 안 하고 수술한 마디보다 또 다른 마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니파파님께서 최근 양방향 디스크 요추 5번, 천추 1번 했는데 디스크를 좀 많이 제거했어요. 뼈 사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네, 수술 잘하면 큰 문제 없을 수 있고요. 추간판 탈출증에서는 디스크를 제거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좁아지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나영님께서 수술법이 점점 수술 절개 부위가 작아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절개 부위가 작으면 통증이나 통증도 적고 재활에도 장점이 있겠죠. 근데 절개가 작아졌기 때문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작은 절개 채소 침섭을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꽃밭님께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다리 쪽으로 너무 아파서 생활이 힘들어요. 생활에 지장이 많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은 증상과 검사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현미경 수술이든 내시경 수술이든 또는 이제 나사못 박는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검사 소견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현미경 수술과 양방향 수술비는 어떤 게 더 비싼가요? 그것도 병원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시경이 조금 비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 네. 방송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